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소프트뱅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기업이니까 아예 한국에 가라붙어 일본에서 돈 벌어서 국익에 해를 끼친다는 말까지 상당히 험악합니다. 그 이유가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망하는 회사를 가지고 갔다, 고철 로봇이다, 구글이 버린 이유가 있다 등으로 태어난 척하지만 댓글들을 보면 소프트뱅크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일본 언론에서 거의 다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복잡하게 돌아가는 일본 상황입니다. 11일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족, 4족 보행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1992년 미국 MIT 공대 연구소에서 독립한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고성능 4족 로봇을 시장에 내놓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BD 로봇의 특기는 강력한 균형 감각입니다. 개와 같이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며 발로 걷어차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순간적인 균형 회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 4종 로봇뿐 아니라 2족 직립 보행이 가능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지금은 공중제비, 물구나무 서기 등 인간과 흡사한 수준의 운동 능력을 보여줘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3년 구글에 인수됐지만 3년여 만에 소프트뱅크에 매각됩니다. 소프트뱅크는 앞서 페퍼 등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던 만큼 로봇 기술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룹 전체의 경영 위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수익성이 낮은 BD 매각에 나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총 11억 달러 가치의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배 지분을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기술, 항공 모빌리티와의 시너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 로봇이나 제조 로봇, 안내 로봇, 도우미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센싱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기본이며 대응 및 판단과 제어 기술은 향후 완전한 자율주행 구현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착용형 로봇 기술, 생산 및 물류 자동화 기술 등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혁신적인 로봇 기술과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사업 비전은 정의선 회장이 취임 후 사제를 털어서 첫 번째 대규모 M&A로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2016년부터 산업용과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했고 계열사 현대로템과 전신형 웨어러블 로봇까지 개발한 현대자동차입니다. 지난해 CES에서는 로봇다리 4개가 달려서 걸어다니는 컨셉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로봇 인공지능을 미래 혁신 성장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한 현대차 그룹이 큰 발을 새롭게 디딘 것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임직원과의 미팅에서 미래 수익원은 자동차가 50%, 개인 항공기가 30%, 로봇이 20%가 될 것이다 라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향후 5년간 개인 비행기와 로봇 등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미 큰 그림을 그려오면서 차근차근 진행해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전격 인수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면서 시장 재편과 새로운 도전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한국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에 배아픈 일본은 대서특비를 하면서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안 다룬 곳이 없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는데 역시 네티즌들도 악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에서 당황하며 허탈해하고 부러워하는 속내가 다 보이기도 합니다. 뻔한 속내가 보이는 댓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에 건너갔다면 바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중국은 군사에 이용할 것이다. 바로 로봇 군대를 만들 것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기업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벌이만 생각하니 항상 망할 수밖에 없다. 유감이다. 로봇 선진국 일본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엄청난 제어 기술을 가져간 현대는 선견지명이 있다. 이런 기술을 구글이 내놓고 다시 소프트뱅크가 내놓았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 현대는 이제 망했다. 소프트뱅크는 한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를 강제 철수시켜야 한다. 앞으로도 국익에 해가 되는 짓을 할 것이다. 이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중국에서 헐값에 만들고 판매되었다. 현대는 고철을 고가에 구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4바퀴 타이어를 떼고 걸어 다닐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일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이다. 모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군용으로도 사용 못한다. 실용성은 치바 공대 타카유키 교수 로봇이 최고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쓸모없는 기술이다. 후각이 좋은 소프트뱅크가 현대를 등쳤다. 이제 현대는 벌레가 될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그냥 단순히 재판매 회사인가 브로커네. 일본에서 벌어 조국에 송금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에 갖다 바치는구나. 불안하다. 한국은 기술을 받아 새롭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이번 인수가 토요타를 따라잡는 일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은 자신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길러온 것을 훔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최악의 소식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힘으로 당장 중지시켜라. 거기에는 절대 팔면 안 된다. 재미있는 로봇 기술일 뿐이다. 구글이 이 회사를 버린 것은 세계 로봇화가 아주 먼 미래이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가 주어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다. 이제 현대는 다시 팔 곳이 없을 것이다. 이제 현대자동차는 발목 잡혔다. 소프트뱅크는 정보통신혁명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뜻이 없구나. 그냥 장사치네. 수익 창출이 안 되어서 계속 갖다 버리는 것을 현대가 비싼 가격에 가지고 갔다. 이제 현대는 망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일본은 앉아서 악담이나 적어대는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네요. 세상은 놀랍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섬나라에만 틀어박혀서 댓글이나 적어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선택에 놀라운 결과가 미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일본은 주변 여러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카쿠는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죠.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를 놓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 연방 동부의 사할린주에 딸린 화산 열도입니다.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에 줄지어 있으며 태평양과 오호츠크해를 나누는 경계가 되죠. 1875년 이래 일본에 소속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귀속되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게 쿠릴 4개 섬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쿠릴 열도가 종전 후 국제법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다며 반환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이에 양국 간에는 아직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해서 대화가 어느 정도는 풀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러시아가 쿠릴 4개 섬의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300 훈련을 사상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일본 언론들이 대단히 긴급하게 다룬 기사이기도 합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중국 국경에 가까운 러시아 극동의 유대인 자치주에 배치되어 있던 것을 이송한 것입니다. 러시아 방송국 역시 쿠릴 4개 섬에서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는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S-300은 사거리가 약 400km로 전투기와 미사일 등을 쏘아 떨어뜨리는 대공 방어가 목적입니다. 러시아판 패트리어 시스템이라고도 불리죠. 러시아는 이번 대형 미사일 시스템 배치가 앞서 배치한 단거리 토르 M2 미사일 시스템의 보강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광폭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릴 열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 군부대에
주력 전차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방어 태도를 극도로 강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쿠릴 열도를 양보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이죠. 일본 언론들 역시 러시아가 쿠릴 4개 섬의 군비를 강화해 시료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행보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해 받아들일 수 없다. 러시아가 행동에 돌입한 시점도 문제입니다. 스가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전화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쿠릴 열도 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계속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2달여 만에 러시아가 뒤통수를 쳐버린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일본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쿠릴 열도에서 떨어지는 작은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게도 된통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센가쿠 열도는 중국의 영토라는 메시지만 마구 투척하고 떠났습니다. 문제는 발언 현장에서 일본의 외무상이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24일 중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때 있었던 일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했던 발언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센가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 선박과 일본 어선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일본 어선이 갸오이다오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 무대에서 당사국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사실상 센가쿠 열도가 중국 땅이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이 중국의 주권 영역인데 불법으로 출몰하고 있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센가쿠는 일본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문제는 다음날도 일어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25일 스가 일본 총리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기자들을 상대로 같은 발언을 날립니다. 센가쿠 지역의 긴장 상태와 관련해서 위장한 일본 어선이 반복해서 민감한 해역에 들어오고 있다며 주변 해역에 관공선 외의 선박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일본 어선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역시 중국다운 아나무인식 발언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된 지점은 모태기 일본 외무상의 태도였습니다.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센가쿠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긍정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우회적으로만 언급하고 침묵했습니다. 계속 이어진 왕 외교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5대 언론 중 한 곳인 마이니치 신문은 당시 모태기 외무상이 왕 외교부장의 발언을 온화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비판 여론이 쇄도했습니다.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당시 회견에 함께했던 모태기 일본 외무상에 대해 즉시 반박했어야 했다며 한탄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대변인 가토 관방장관이 26일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어서 센가쿠 열도와 관련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센가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현재 우리나라가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어 센가쿠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어선이 우리 법령에 따라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 정치권의 이런 모습에 한심하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일 당시에는 조용하더니 이제야 문제를 삼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일본 시민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아우성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왕 외교부장이 촉발한 센가쿠 갈등이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진보 언론인 아사히 신문은 27일 왕 외교부장의 방해 결과 센가쿠 열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을 뿐 시주석의 국빈 방일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내에서 시주석 방일 보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주석의 방일은 없다. 양국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내